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월 9일 대선에 사전선거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많은 부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관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영상을 이제 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3월 9일 이제 대선을 두고서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한 굉장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적으로 부정선거를 다루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번 3월 9일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요인들이 되게 많을 것이고 거의 80%는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로 보신 분들이 많았고, 우리는 20% 방지 정도, 그러니까 소망을 두고 막아서는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 사전 선거나 또 본 투표의 날에도, 그리고 개표의 현장 가운데서도 긴장하고 뛰어든 분들이 이제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 그 2020년 4.15 총선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염려가 돼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뛰어나와서 이 일들에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제도에 많은 불찰들이 있는 것을 보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감지하고 막아설 부분들은 막아서고, 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다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도 굉장히 7일의 금식을 하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이제 강구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 8번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오근호 후보님, 이번 3월 9일 대선에 나오신 유일한 그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지하자, 그 부정선거 요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내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표를 지키고자,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고자 직접 삶을 던져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님이 계십니다. 클린선거시민연대는 4.15 부정선거 이후부터 선관위 앞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아주 귀한 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대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팀에 안조인이 되어서 이제 사전선거 참관인과 이제 개표 참관인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지역이 분당인데, 제가 사전선거 참관인은 분당에 이제 분당 이제 선거하는 곳에서 이제 참관을 했고요. 개표 참관은 제가 종로구로 갔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서 이제 종로구에 배치가 됐는데 잘 된 일 같아요. 왜냐하면 종로구는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이제 개표하기 때문에 두 부분 다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정이 일어나지 않는가 지켜보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틀 이유는 사전선거 참관인으로서 제가 개표 참관인으로서도 정말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영상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아주셨는데, 영상을 보면 그 영상 안에 진짜 선관위의 그 선관위 직원과 위원단의 그냥 근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루는 것에 대한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은 행동과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해도 되는 건지, 그런 입장에서 분명하게 일을 한다면 본인들의 자세와 위치가 어땠어야 했는지를 너무 처참하게 드러내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관위가 이제 좌측에 있는 이제 분들의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부터. 그래서 행동들이 이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불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아직 그분들의 구성이 다 바뀐 게 아니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이 아직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6월 1일 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먼저 오늘은 사전선거 참관인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팩트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나중에 사전선거 참관인이나 이제 본선거 참관인이나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보시고, 또 찾으신 분들이라면 또 주변에 많이 공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전선거 참관인으로서 해야 할 일 이제 팩트를 한 10가지 정도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혼자 간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기록을 하고 적어두고, 이거 나중에 또 그 기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 뿌리고 돌리고 알리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찍어서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그걸 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영상들이 있고 좋은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추천하기로는 클린선거 시민연대 구독하시고 그 안에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있는 영상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들도 또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영상과 함께 또 제가 분당구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 진행의 여부를 나누면서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시고 가시는 게 일을 수월하게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전선거 참관인으로서 해야 할 일 팩트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딱 들어가면은 먼저 참관인 그 명찰을 받아서 보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관인입니다 라는 그 이제 이름표라고 해야겠죠. 뭐 이름표 같은 것을 이제 딱 알리면은 저희는 이제 참관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어요. 참관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니라 그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다 맞출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딱 자리에 앉게 되면은 이제 사전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사전선거에 들어간 이유가 사전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 투표지를 바꾼다거나 봉인지를 떼서 투표함을 안에 있는 투표용지들을 다 빼고 다른 투표용지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투표함 자체를 바꾼다거나, 뭐 자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이동하는 이동의 경우에서 뭐 금방 갈 거리를 뺑뺑 돌아서 다르게 가고 막 경로를 이탈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4.15 총선 때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감시를 하기 위하여서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딱 들어가면 사전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내 투표랑 간내 투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는 관내 투표,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으로 바로 투표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외 투표는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머무시고 계셔서 본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전선거를 통해서 관외 투표를 해서 우편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위험한 게 사전선거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우체국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영상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 표가 이렇게 도둑질 당할 수도 있다는 확률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은 내 표를 도둑질 맞아도 돼, 뭐 한 80%는 도둑질 맞아도 돼 하시는 분들은 사전선거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기입한 내 표는 절대 도둑질 맞을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투표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노출이 있고 부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전선거는 진짜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충분히 바꿔갈 수 있는 선관위 마음대로 조정하고 데이터 조작해가지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는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사전선거를 추천하지 않고 본선거를 추천해요. 하지만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언론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사전선거를 독려했기 때문에 무려 37%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전선거를 했어요. 근데 다시 주제로 들어가자면
관내 투표, 관외 투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의 이제 투표자들의 수를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표시를 쭉쭉쭉쭉쭉쭉쭉 하면서 한 시간에 뭐 몇 분이 이제 투표를 하시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 그냥 바로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2시부터 1시까지 10명, 20명, 이제 30명 쭉쭉쭉 뭐 100명, 103명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103명을 기입해서 이제 관내 투표를 체크하시는 분, 관내 투표를 체크하시는 분 나눌 수 있다면 나눠서 하는 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만약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두 곳을 다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사실은 혼자 가시는 것보다 2인 1조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이제 나눠서 유동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이제 할 수 있다면 나눠서 하고, 만약에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시면 혼자라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옆에 조금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좀 일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 분들을 요청을 해서 이제 이거 우리가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같이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다른 팀들도 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sakim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관내랑 따로따로 나눠서 했고,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103명, 관내는 몇 명이에요? 뭐 301명 이렇게 해서 서로 저희는 103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록을 쭉쭉쭉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3시쯤에 한번 이제 거기 사무원이 있잖아요. 선거 사무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수와 또 그 데이터 수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왜 하냐? 중간에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봐요. 참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이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움직인다 하면은 부정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일으킬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고 그냥 널브러져 있다 하면은 그들도 얼마든지 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전략과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지금까지 수가 대략적으로 맞는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0, 30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왔다 가니까 그건 오차의 계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30은 우리가 그냥 감안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뭐 200, 300 이렇게 차이 나면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멈추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0, 300 차이가 나면 이의 제기를 하고 분명하게 알아보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온 수, 투표지를 나눠준 수와 동일한 수가 아니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체크를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또 이렇게 잘 그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역할을 나누어서.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고 점검해도 되나? 이렇게 이제 멈춰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참관인의 의무를 내세우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은 어물쩍 넘어간 게 한 개, 두 개, 세 개, 그 사이에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관인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국민혁명당, 뭐 새누리당, 뭐 국민의힘, 뭐 등등등등등 다양한 정당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참관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관인을 할 때 이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관인을 해나가는 어떤 역할의 의무나 교육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저들이 하는 대로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입하는 거를 어떤 분들은 되게 꺼리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일을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경꾼처럼 앉아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놀고 먹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돈 벌려고 온 겁니다. 대한민국 이 투표의 현장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게 이제 참관인의 몫인데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참관인을 하면은 이게 그냥 수당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분명한 참관인의 역할과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요. 국가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해나갈 때 정당을 잘 보시고 내가 이제 팀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얼른 사귀고 빨리 함께 하십시오. 그러는 게 힘을 더 모으는 방법입니다. 혼자 하면은 약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현장이 좀 거세면 밀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인 1조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행동할 때 좀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친절한 사람이 착하고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그 친절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함보다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절하려고 우리가 간 것이 아니니까요. 이제 선거사무원이나 직원들과 굳이 이제 너무 많은 말을 이제 대화를 해서 친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말을 걸고 친절하게 이제 마음을 사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불찰의 상황 가운데 그걸 이제 딱딱딱 요구하는 것에 이제 뭔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친절하게 또 그 사람들과 사귀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함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무원이나 선거사무원이나 직원들과 너무 친해지고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고 맞출 것들은 맞추되 분명하게 이제 걸고 넘어갈 거는 걸고 넘어가고 선을 그을 부분들은 또 선을 그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그러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친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따지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걸고 긋고 이제 걸고 넘어질 문제들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전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선거사무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선거사무원에 이제 도장을 찍잖아요. 뭐 분당구 뭐 이런 도장들을 탁탁탁 찍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 도장과 찍힌 용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그게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도장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분명하지 않다? 그거 영상으로 찍으세요. 찍고 따지는 것도 찍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요구해주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영상을 남겨놓고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행동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료를 남겨놓고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해지지 말자. 일단은 다 끝나고 나선 친절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끝나고 나선 감사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에는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친절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자. 우리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 참관인의 그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들, 따질 것들, 그리고 이의 제기할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이 좀 필요합니다.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인식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부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팀을 먹고 같이 하는데 이제 같은 편인 사람이 오히려 뭔가 중요한 일을 딱 들어갔을 때 방해나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믿고 이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을 때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해야 할 말도 못하게 되거나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부분은 그냥 내가 짚고 넘어가세요. 다른 사람한테 요청을 하지 말고 내가 짚고 넘어가되 그 사람한테 부탁은 하고, 그러나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또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느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고 그냥 내가 피 흘리고 싸우자라는 마음으로 가서 피 흘리고 싸워야 되고, 그 가운데 도와줄 분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와서 도와줘요. 할 말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의지를 하거나 하면은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막거나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하자. 왜냐면은 지금 이 부정선거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훔치려는 사단의 관계가 너무 많고 방해하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작은 갈등으로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잘 봐야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잘 본다고 해서 잘 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내가 발견한 부분은 그냥 내가 하시는 게, 자기가 발견한 부분은 자기가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거기서 도와줄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가 와서 도와줘요. 도와주지 않을 분들은 그냥 뒤로 빠져 계실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뒤로 빠져 계실 분을 의지해서 이분이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대를 매십시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선거 사무원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뭐 지급할 그런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서류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근데 꼭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불편했던 게 바쁠 때 와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가는 시간에 그때 우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지. 좀 사람들이 없거나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좀 불편해서 좀 저는 까칠하게 되는데 그런 거 다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약간 저희 분위기가 그런 거 다 들어주는 분위기라서 그냥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긴장하면서 이제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그냥 커트하셔도 됩니다. 조금 한가해질 때 얘기하자고 요청을 해도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걸 놓치게 하는 저게 수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되게 예민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당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적은 양의 탓을 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뒤돌아보면 나중에 우리를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바쁘니까 조금 한가해질 때 같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거나 끝나고 나서 하시죠. 지금 저희 이거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짚고 넘어가십시오. 이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 넘어가고 2개 넘어가고 하는 것이 그 틈에 이제 2번, 3번 반복되고 그런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부정이 일으킬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라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거나 내가 좀 의아한 부분, 내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을 하거나 촬영을 하세요. 촬영을 해서 이 선거 사무관들이 직원들이 긴장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들이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바로 투입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정돈할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촬영을 한다거나 무슨 일이었나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겼길래 저기서 지금 멈췄나요?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그들이 긴장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촬영을 하고 영상 촬영이든 사진 촬영이든 하고 질문을 해서 이제 뭔가 걸리지 않아도 하나하나 간섭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결론적으로 작은 이 앞서 이제 말한 6가지의 이야기들, 작은 우리가 움직이는 이제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간섭하는 것이 이제 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긴장하게 하고 뭔가 일을 일으키려는 것에 대한 막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간섭하고 오늘 하루 나는 명탐정이다 막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나는 오늘 여기서 뭔가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모든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겠다. 모든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 명탐정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진짜 경찰보다 더 무섭게 째려보면서 일해야 합니다. 친절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야지 이 선거 참관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전 6시 반부터 6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이제 관내 투표 사전선거를 마치면 그날 이제 마침 그 투표함에 이제 밀봉되어진 것들을 이제 관내 투표는 먼저 그 위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겉에 있는 함은 빼놓고 밑에 포대 이렇게 검은 이렇게 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도 딱 붙어 있고 그 봉인지가 붙어 있고 양 옆에도 봉인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촬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 서명을 해요. 이름을 쓸 때 봉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인지 안에 쓰지 말고 봉인지 밖에 그 플라스틱까지 이름을 쓰십시오. 그래야지 그거를 떼서 붙여도 거기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건 뭐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다른 분이 보았을 때. 그래서 그 안에 맞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봉인지 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봉인지 선을 넘어서 이름을 쓰십시오. 그래야지 이걸 빼고 붙이고 했을 때 그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다 그렇게 기입을 했고요. 사각으로 다 촬영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한 3개월 정도는 보관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증거 자료로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찍고 보관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자루이기 때문에 자루의 틈새에 뭐 어떤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주도 면밀하게 보십시오. 뭐 지퍼는 없는지 아니면은 뭐 뺐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살피시고 찍으시고 그 봉인지 찍으시고.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이제 관내 투표는 그렇게 이제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거기서 다 이제 개봉을 해요. 개봉을 해서 이제 우편 투표이니까 이렇게 봉지가 있어요. 그 종이 봉지 색깔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엎어가지고 50맥씩 묶습니다. 50맥씩 묶어가지고 이제 총 몇 개인지 그리고 나온 수와 똑같은지 이거를 이제 그 선거 사무원이랑 직원이랑 참관인들이 다 이제 같이 투입이 돼서 이제 그 정리를 합니다. 정리할 때 정리만 또 하지 마시고 한 분은 또 둘러둘러 촬영을 하십시오. 누가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거기서 또 그거 하면서 악의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넘어갔다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긴장을 해놓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바꿀 수 있고 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답을 모르지만 어떻게 빼갈지 답을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촬영하는 것을 그냥 인식에 넣어놓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빨리 일이 진행돼야 되지만 일부러 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촬영을 하고 중간에 또 돕다가 또 빠져서 저기 촬영을 하고 오기도 이게 전략적으로 일부러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만 해도 되지만 일만 하러 간 게 아니니까 일도 하고 거기서 이제 분명하게 또 어떤 요인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거죠. 일부러 움직인 거예요.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지혜롭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묶으면 확인을 하고 수가 맞으면은 이제 그걸 이제 박스에 넣어요. 박스. 그 택배박스 같은 그 박스에다가 착착착착착 이제 50개씩 착착 넣어서 이게 몇 개인지 총. 그리고 이제 밀봉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사무원 도장을 양옆에 이렇게 찍고 참관인분 중에 또 도장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찍어요. 찍고 그러니까 이게 표가 이 상자가 주변에 이제 가다가 바뀌지 않도록 그리고 이 박스도 다 촬영을 해요. 사각으로 촬영을 하고 이걸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내 개인 도장을 가지고 가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이제 중간에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거를 제가 앞서서 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 이제 본투표 그러니까 간내 투표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사각 촬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올릴 만한 곳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로 바로 올려주면 제일 좋고 없다면 내 자료로 백업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한 최소 3개월 정도는 보존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내 자료가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존을 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 하는 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 선거하는 그 자리에 봉인지가 되게 많았어요. 봉인지가 많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계를 덮는 봉인지가 있고 그 기계를 덮는 봉인지와 그 투표함을 덮는 봉인지가 똑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봉인지가 이렇게 널브러져 많아요. 그럼 그걸 가져가가지고 누가 진짜 나쁜 마음으로 떼면 표시가 나요. 나는 건 저희가 확인했어요, 직접. 왜냐면은 표시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포스트잇처럼. 그래서 그걸 저희는 확인을 했어요. 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요청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떼는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 붙어 있는 거 말고 다른 이제 뭐 우편 투표 같은 거는 이제 떼가지고 그걸 분리를 하니까 떼주십시오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뗐어요. 떼서 이제 하얀 게 생기더라고요. 거기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바꿀 그게 없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많아요. 봉인지가 너무. 그러니까 많으면은 이 많은 봉인지를 왜 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두고 거기 제한을 해놓고 그걸 커트를 해야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많이 놔두고서는 그럼 떼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필체 바꿔가지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나쁜 마음 가지면 그거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많이 놔둬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표한 봉인지랑 기계 봉인지랑 따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따로 하면은 봉인지를 많이 갖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놓고 더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 더 줍니까, 그거를? 똑같은 봉인지를.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나쁜 마음 가진 사람들이 그거 떼가지고 그 표하고 이름 다시 써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4.15 때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 봉인지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돼. 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수를 딱 정확하게 딱 해놓고 그만큼 수만 해놓든지 그런 부정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경우들이 아주 이제 화가 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명선대한 선거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이 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투표함이 옮겨지는 그 길에 동행하겠다고 하십시오. 2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투표 사무원이 와가지고 물어요. 저희가 이거를 옮기는 그때에 같이 가실 2분을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저는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함이 되었고 또 한 분이 손을 들어서 포함이 돼서 했는데 저희가 또 2분이 또 그냥 같이 가신다고 해서 그냥 같이 간다고 해서 같이 가도 돼요. 같이 가도 되는지 몰랐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2명이라고 2명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한 분은 안 가시더라고요. 본인은 그거 돈 벌러 온 거겠는데 그냥 뭐 거기서 어떻게 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셨어요, 집에. 나머지 분들은 다 붙더라고요. 붙어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이동하는 경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경로에서 투표함을 바꾼다거나 투표지가 바꾼 게 금방 가는 거리를 뺑뺑 돌아간다거나 잘못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로 인해서 투표함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 이거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어디 들러서 이거 넣고 이거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몇 명이 따라갔고 일부러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왜냐면 뒤에 앉아 앞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옆에 제 옆에 간내 투표함이 있었고 제 앞에 옆에 간내 투표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을 보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사무원 직원이들이기 때문에 이 2분이 그걸 잘 들고 가는지 중간에 어떤 일을 하진 않는지 잘 보아야 돼요. 처음에 옮기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차 타고 이동하는 중에는 옆에서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제 옮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건 찍지 않았고 이제 먼저 분당 우체국으로 갔어요. 분당 우체국으로 갔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나눌 부분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부딪혔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어려움이었고, 이제 선거 제도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의 투표함, 그러니까 우편 투표로 가는
간을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 중에 이제 차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차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이동하는 중까지는 괜찮았어요. 거기서 내려가서 지하주차장 가가지고 차를 타고 또 이동하고 저 맨 뒤에 앉아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분당 우체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2명만 들어갈 수 있대요. 2명. 그러니까 신청한 2명. 그러니까 이동하는 경우에서는 동행할 수 있는데 4명까지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동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건 2명만 들어가요. 근데 이 2명이 중요해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갔어요. 제발. 왜냐면은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하게 싸울 수 있는 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어영부영 하시는 분이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해서 분당 우체국에 도착하고 들어서자마자 자기가 자신이 분당 우체국의 총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내릴 때부터 또 촬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영상에 담아야 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들고 가는 그 박스를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촬영을 이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찍고 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제 자기가 분당 우체국 총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직원들 얼굴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차분하게 친절하게 찍으시면 이게 직원들의 얼굴은 찍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시든지 좀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분당 우체국 총괄하는 사람이래며.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뭐 찍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되게 뭐 엄청 거세게 저에게 대했어요. 저는 자매예요. 그리고 어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덩치가 크고 막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남자 막 약간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 막 인상도 안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본인이 우체국 총괄하는 사람이라면서 직원들 얼굴 찍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은 기죽을 수 있잖아요. 보통 자매들은. 물론 저는 금식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 기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행동이 저는 좀 언짢았어요. 언짢았고 아니 뭐 직원 얼굴 찍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한테 막 그 영상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으로 보시면 진짜 답답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얘기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막 이렇게 막 뭐 하나하나 행동하는 게 그 우체국 총괄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분당 우체국 이미지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그 찍지 말라니까 일단은 직원들의 얼굴을 피해서 투표함을 확대해가지고 영상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는 중에도 옆에서 계속 직원들 얼굴 촬영하는 거 두고서 언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찍으니까 이제 옆에 들어온 이제 참관인 분에게 제가 여성분을 찍어달라고, 여성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촬영을 하중에 여성분의 직원 얼굴이 조금 나왔나 봐요. 바로 뒤에서 그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직원 얼굴 찍지 말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실수했다라고 여겨졌는지 네네네 막 이러면서 이제 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사태가 일어난 이 난동이 약간 좀 난동이죠. 이게 그렇게 소리 지를 만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난동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보다 못한 다른 지역의 참관인이 오셔서 이제 개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개입을 하셨냐면 우리가 참관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러 왔지 왜 촬영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느냐, 당신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런 대화가 막 오가고 명함 좀 주십시오.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 좀 미리 알았으면 바로 저도 그렇게 했을 텐데 현장에서 참 좀 당황한 것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런 요구는 또 못했네. 감사하게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요구를 했죠. 그러던 중에 대화 중에 본인이 그 우체국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본인이 갑자기 지부장이라고 하면서
노조 지부장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노조 지부장이에요. 노조 지부장. 왜 노조 지부장이 분당 우체국 총괄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까? 소리를 지르고 자매한테 어른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거는 개념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분당 우체국 총괄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그리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든지 이래야지 맞지. 다짜고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무슨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자기가 제압을 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우리는 그거 하려고 온 건데. 그래서 명함 달라고 하고 직위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하게 다시 묻고 하니까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너무 화가 났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저는 여기가 분당 우체국이 신뢰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우편 투표로 들어온 이 투표함 우리가 도장 찍고 봉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 과정을 걸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국민들의 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안 해줘. 물어도 대답도 안 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뭐 말 걸지 말라 그러지. 직원들도 다 똑같아요. 물론 직원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뭐 직원들이 이렇게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알아야지. 아니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의 표를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못하는 직원들이 분당 우체국 직원들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있을 때는 그래 직원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가니까 아니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열어가지고 소쿠리 담는데 소쿠리에 착 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소를 찍어요. 물로 찍고 띡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또 뭐 50개씩 묶어가지고 소쿠리에다 담습니다. 착착착착 담아가지고 바구니가 뭐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개봉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쿠리가 어디를 가느냐고. 분당 우체국에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노조 지부장이 여기 있는데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직원들 아무도 뭐라 안 하고. 그럼 그 밤새 그 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물어도 대답도 안 해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냐고. 밤새 이거를 밤새 그 우체국 문 잠궈 놓잖아요. 잠궈 놓고 그거 밤새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럼 밤새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침에 보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작업 밤새 안 하면 그거 그냥 분당 우체국 안에 소쿠리째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 표를 기만하는 것입니까? 이 많은 표를 거의 37%인데 이거를 밤새 어디다 둘 거냐고요. 밀봉을 해서 CCTV가 보이는 자리에다 놔도 믿을까 말까인데 요즘에 CCTV도 다 조작할 수 있다는데 그런 것도 전혀 얘기도 안 해주고 본인들이 일하고 있다고 말 걸지 말라고. 우체국 총괄하는 사람은 노조 지부장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잘못된 건가?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제 물론 그 다 분이 도와주셔서 일만 마무리됐지만 뭐 전혀 뭐 여기 그 선거 사무원도 경찰도 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거는 거에 대해 전혀 같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오히려 우체국이 도와주니까 나 혼자 뭐 하는 것인가 아무도 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마음에 화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뭔가 상황이 되게 불편하다 억울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전문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자세히 알고 보니까 선거 관련 모든 공무원에게는 초상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관인들은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을 당당하게 해도 되고 몰래 해도 괜찮답니다. 몰래 녹음을 해도 괜찮대요. 그 자료를 그러려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들어가자마자 촬영을 못하게 하냐고. 그리고 걔네 얼굴 나와도 다 된대요. 그분들
얼굴 나와도 된대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게 한다, 딴지를 건다.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당신은 초상권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선거 관련 공무원들은 다 초상권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계속 압박을 넣을 경우에 신고해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신경 쓰고 신경절 버릴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고 강하게 대항하면서 정당하게 촬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간접투표는 이제 넘어가는 이런 경우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듣지 못하니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의심의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냐면은 상황적으로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기사가 기표한 투표용지 5만여 매 선관위 국장실 보관 CCTV도 가려놨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체국에서도 CCTV가 뭐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들이 점검했는지도 우리는 그 여부도 몰라요. CCTV가 잘 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 투표화된 그 표는 다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는 국장실에 보관했다 그랬죠. 5만여 매를. 그리고 우리 확진자들 사전선거 한 그 투표지 안에 기표된 표가 나왔잖아요. 1번으로 기표된 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나왔냐면 이 사전선거지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접히는데 3장, 5장 이렇게 접힌 게 있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우리의 적들이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작업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서 3장씩, 5장씩 이렇게 묶어서 넣는 그런 게 무더기로 나왔다고요. 이미 증거들이 많다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점검도 안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당 우체국 직원들 그리고 뭐 본인이 총괄한다고 하는 사람이면서 뭐 노조 지부장이라고 했던 건달같이 생긴 그 남자분 그분들 진짜 고발해버려야지 진짜. 큰 소리를 막 뻥뻥 치고 이런 건 그분들 얼굴에 찍어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 알렸어야 되는데 제가 사전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분들 얼굴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사실은 겪었던 일들이 사실은 개표 참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가 뭐 이렇게 건의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딴지 걸고 하는 게 선관위 직원들이 아주 잘못됐어요. 선관위 직원들이 뭐 참관인이 원래 맞춰진 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절차를 관대하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래야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가 되는 거지. 그거를 왜 막아섭니까? 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짜증냅니까? 왜 건의사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마이크 잡고 얘기 안 합니까? 부정의 요인이 나타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가 개표 참관인 들어갔을 때 얼굴 다 찍어놨습니다. 어린 남자분도 있었고 어린 여자분도 있었고 그 영상에 정장 입은 그 여자분도 있었고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냥 쭉쭉 이야기를 할게요. 개표 참관인 그거 할 때 처음에 1번 우리 투표함 이렇게 여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그거 다 이제 표 쭉쭉쭉쭉 나오면 그걸 이렇게 딱딱딱딱딱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방이 다 옆에 뒤에 있어요. 옆에 뒤에 큰 가방, 작은 가방, 중간 가방 다. 그럼 이거를 발 앞으로 집어넣어서 사람이 숙여서 뭔짓을 못하게 하든지 뒤로 다 빼버리든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정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한테 제가 3명한테 말을 해서 30분을 기다렸는데 앞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공지가 정확하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가방을 옆에 뒤에 두고 백팩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뿌락치들이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는 참관인이니까 자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직원 3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공지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가방에 있어. 앞에서 공지를 해라.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막 계속 막 도망가 버리는 애도 있고 짜증내는 애도 있고 무슨 선관위 직원이 왜 그따위인지 모르겠어 정말.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지금 여기 사람들 다 이게 개봉하는 곳이든 개표하는 곳이든 집계하는 곳이든 다 이 가방이 옆에 뒤에 있지 않느냐. 가방을 일괄 정리해라. 뒤로 빼든지 발 앞으로 넣어서 허리를 숙여서 가방을 꺼내게끔 해야지.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지. 무슨 나쁜 행동을 할 생각을 못하지. 이걸 다 옆에 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개봉하는 게 말이 되냐. 공지를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공지를 했는데 어영부영 하는 거예요. 어영부영. 그리고 공지하는 것도 허락을 받는데요. 허락을 받는다고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절차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영부영 하는 거예요. 공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방을 안 넣는 거예요. 어영부영 공지를 정확하게 안 하니까. 본인의 할 얘기는 정확하게 하면서 어영부영 하니까 가방 안 넣는 거예요. 아니 똑바로 공지를 해라. 저기 가방 저 사람도 안 넣고 저 사람도 안 넣지 않았냐. 또 공지를 했어. 그 사람이. 공지를 했는데 몇 명 넣어요. 그런데 안 넣는 사람이 또 대다수야.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가서 이거 가방 다 넣으십시오. 발 앞에 넣으십시오. 다 얘기해가지고 의심받습니다. 가방 뒤에 있는 거 다 앞으로 빼십시오. 한 명 한 명 다 얘기했어요. 아니 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안 하냐고요.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지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냐고요. 뭐 본인들이 인사만 하면 다냐고요. 본인들이 인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한 번 인사하고 안 볼 건데. 제대로 일을 하면 인사를 해도 우리가 공손하게 하지만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인사만 하고 앉아있어. 장난하나.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저선거 참관인 하면서 이 분당 우체국에서 있었던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우리 선거 그 공무원들은 선거 공무원들은 그게 없다. 초상권이 없다. 마음껏 촬영해도 된다. 몰래 촬영해도 된다. 이거 제가 알고 나서 진짜 화가 나가지고 개표 참관하는데 안 그래도 한 사람이 또 뛰는 거예요. 그 봉을 열기 전에 이제 우리 삼각대 가지고 막 다 찍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본인 얼굴 나온다고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초상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겪었잖아요. 그래서 선거 참여 선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같이 하시지 마시고 자리를 나와주시고 그 요구를 따라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난동을 부리다가 한 분이랑 저처럼 부딪힌 거예요. 저처럼 한 자매님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겪었던 그 일이 여기서는 이제 잘 예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만약 몰랐으면 전체 분위기가 우르르 얼굴 묻히는 분위기가면 이거는 제대로 감시 못합니다. 거기 막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영상 보면은 잘못 입력했잖아요. 개표기 2번이나. 근데 직원들 태도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기다. 사과부터 해야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상권 운운했으면 얼굴 못 찍었어요. 얼굴 못 찍었고 이분도 얼굴 못 찍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웠겠죠. 이름도 몰랐겠고. 그래서 주변에 그래도 여기 개표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사이로 총선 때도 개표 현장에 오셨던 분들이 팀이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팀에서 같이 리더십을 바라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는 분위기라서 이제 잘 이렇게 살았습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랬는데 사저선거 참관인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면 당합니다. 왜냐면 봐요. 분당 우체국 나쁜 놈들 공무원은 초상권이 없는데 왜 못 찍게 하냐고요. 직원들을.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아시고 좀 이 말이 길어졌는데 1시간이 됐네요. 이건 진짜 강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한 부분들은 다 나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가는 것과 준비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은 우리가 당할 여지가 너무 많다. 적들은 주변에 많은 것들을 너무 놓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넘어가려면은 준비하고 지식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힘도 있어야 되고요. 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저는 하나님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래도 많은 부정의 요인들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들이 잘 이렇게 모아지고 또 대법원에서 잘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4.15 총선 이후 122개의
증거 자료들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들은 당당하게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아주 잘 싸워줬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놓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알고 계실 분들은 꼭 알고 유의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 힘써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